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오전이 가까운 시일 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월 전에는 종식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오는 5월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주중 러시아 대사 이고르 모르글로프는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 초청을 수락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 담례로 오는 9월 3일 열리는 중국의 자체 전승절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는 올해 전승절에 우호적인 국가를 초대했습니다. 시진핑 외에도 슬로바키아 총리 로버트 피처,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드르 부치치,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디 실바, 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를 포함한 몇몇 외국 지도자들은 이미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5월 9일 기념 행사에 참석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뉴스위크는 러시아 정부가 전승절 행사 기간 동안 미국에서 큰 손님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관계 잠재적 변화를 암시했습니다. 전승절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미국의 큰 손님이 참석한다면 국제 질서의 공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또 시진핑이 참석을 약속했을 정도면 적어도 5월 9일 이전에는 분쟁이 종결돼 모스크바의 보안,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한국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친 윤석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우전의 끝자락은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뭘 제공하면 그 몇 배를 받아내는 소위 좋은 거래를 선호합니다. 그가 젤렌스키 지원의 대가로 5천억 달러어치 희토류를 받고 싶다고 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트럼프는 미국민들에게 역대 최고의 사업가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미국 납세자의 돈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일단 허풍이기는 하지만 바이든이 돈을 낭비했다면 자기는 실속을 챙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물론 희토류가 매장된 지역을 젤렌스키가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는 팍스뉴스 브렛 바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이 그동안 키예프를 지원한 것과 희토류를 거래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희토류 매장지가 러시아의 것이 될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키예프에 다양한 형태로 3천억 이상, 아마도 3,500억 달러를 지원했다면서 그들에게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 돈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자신은 키예프에 5천억 달러 상당의 희토류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희토류가 언젠가 러시아의 것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돌려받을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키예프에 뭐 받을 게 있다고 돈을 퍼줬는지 미스테리입니다. 윤석열은 천하의 바보입니다. 국가 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윤석열을 트럼프가 왜 구조해 준다는 것인지 해괴한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에 미군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의 이 같은 발언은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가 트럼프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미넨 안보회에서 유럽 관리들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헤그세스는 독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접촉그룹과 나토 장관회의에서 친구들과 솔직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인즉슨 나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 명목에 군대를 파견하든 말든 미국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부담을 유럽에 퉁치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예프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는 우크라이나 갈등이 앞으로 2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대 행위 종식 조건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리치코는 분쟁의 결과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면서 적대 행위 종식 이후에는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인 터커 칼슨은 예비역 육군 중령 데니얼 데이비스와의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엘리트들이 로우 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내진 미국 납세자 돈을 횡령해 부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칼슨은 그러면서 알프스의 호와스키 리조트를 방문했을 때 마을 전체가 우크라이나인들로 꽉 찼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에르메스 매장에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면서 그 돈은 모두 미국 납세자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슨은 또 우크라이나의 부패가 미국의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암시장에서 무기를 판매했다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 무기들은 멕시코 마약 조직에 흘러들어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러시아 내에서 테러 공격을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칼슨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면서 미국 언론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키예프의 비리를 은폐했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금액과 유럽연합 내 일부 우크라이나인의 부유함 사이의 대조는 2022년 갈등이 격화된 이후 거의 1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10월 인터뷰에서 부아디슈아 코시냐 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최고의 차를 운전하고 5성급 호텔에서 주말을 보내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모습에 폴란드인들이 경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최근 미국은 2천억 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자기네가 받은 것은 760억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쟁에서 약 7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와 관련해 서구 매체들은 아무런 비판도 없이 젤렌스키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터커 칼슨의 말은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젤렌스키의 스피커 노릇을 해온 한국 매체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